거의 안 들어와 보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 보질 않아. 아파트 뭐 전기실 같은 데 지하 저쪽에 어디 구석에 박아져 있잖아요. 거기에 막 들어가 봅니까? 안 들어가 봐요. 안 들어가 봐. 오늘은 제가 전기실에서 이제 서 있는데, 자, 오늘 얘기할 것은 뭐냐면, 어떤 여기가 투코압이고 이쪽 저압인데, 어떤 전기실에서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새로이 자격을 따거나 아니면 시설관리 쪽에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 전공을 안 하고 관련 비슷한 학과들을 나와서 전기기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도 어떻게 일하고 싶습니까? 이제 정년 이후에 좀 길게 가고 싶어가지고 이런 전기직에 종사하고 싶어하고 시설관리직에 종사하고 싶어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데 가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기술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또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시라 얘기는 했어. 어떤 바람을 갖습니까? 제가 이디라 TV에서 막 이것저것 현란하게 고치잖아요. 현란하게. 도사들이 보면 현란한 게 아니고 미숙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이 이제 보면은 현란하게 하는 거예요. 현란하게. 자, 이런 업무를 해야 내가 실무를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매일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보다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와서 근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같이 오래 근무한 사람들도 여기 현장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와서 탁탁탁탁 처치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이제 A12 지맥 계정기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거 없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설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설비들이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져야 되고 이제 겁나잖아요. 모르니까 가깝도 하고 이렇게 모양만 봐도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전기기사 자격증 따니까 제일 목표가 뭐였냐면 이렇게 전기실 와서 구경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전기실을 몰랐잖아요. 전기실을 몰라가지고 이런 데 구경하고 싶었는데,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한 곳이 어떤 수전설비 용량이 얼마였냐면 12일간 근무했는데 수전설비 용량이 350kg라, 변압기 용량이 한 대, 350kg 한 대 넣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수전설비입니까? 간이수전설비. 야, 간이수전설비야? 설비는 뭐야? 간이수전설비. 정식 수전설비는 뭐고? 자, 이거는 이론으로 공부할 때 이리 따져봅니다. 따져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간이수전설비다, 정식 수전설비다, 어떤 설비다, 이런 거에 그렇게 현혹되시면 안 돼. 그런 저조차도 생각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어떠한 수전 설비가 있으니까 어떻게 만져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할 거야. 직장 생활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기기사를 땄어. 취득했어. 어떠한 설비를 와서 어떻게 만지고 이 걱정을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걱정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현장에 와서 시설 관리 업무다 했을 때는 펜대를 굴리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성격이 별로 그거에 안 맞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 와서 근무하려고 했을 때 이런 기술을 하나하나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장에 적응하는 거다. 적응하는 거. 적응하는 거는 시설 관리에 적응했어. 내가 전기기사로 와서 적응하면 오늘부터 이 판넬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적응하고 여기에 붙어가지고 적응하는 게 아니에요. 출근하는 것이 적응하는 겁니다. 출근하자마자 뭘 해요? 일단 커피 한잔 할 거 아닙니까? 커피 한잔 하고 그다음 가는 날 보면 바로 어디 특구압 전기실 와서 설명해 줍니까? 갑자기 가자마자 저기 나를 거 있는데요. 나르러 갑시다. 또 할 거 있는데요. 아유, 그날 출근했는데 정신이 없이 그냥 이것저것 한 거예요. 이것저것 한 거야. 자, 이런 것이 시설 관리에 우선 적응하는 겁니다. 적응하는 거. 전기기사를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이 전기실에 와서 그럼 만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만져야 될 게 뭐 있냐?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직무고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직무고시가 뭡니까? 직무고시라고 해버리니까 어떤 고시라는 게 어떻게 해요? 좀 딱딱한 개념이 있어.
어떤 그 강압적인 개념이 있어. 직무고시라는 게. 전기안전관리법에 보니까 전기기사들이 업무를 쫙 적시해 놨어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은 전기기사들이 업무에 대해서 싹 전체 막 기술을 해놨단 말입니다. 즉 전기기사들의 직무에 대해서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술을 해놨어요. 어떠한 업무를 하라, 어떠한 업무를 하라 해서 어떤 법령으로 쫙 만들어 놨잖아요. 법령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직무고시 법령 안에서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작성을 해라.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한번 만들어 봐라.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안전관리 규정은 무엇을 토대로 합니까? 이 전기실 수전설비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기기사들이 선임해서 다루는 곳은 어떤 곳을 다룹니까? 특고압, 저압, 요 수전설비를 다루는 겁니다. 수변전, 발전, 태양광 설비. 그 다음에 EPS실부터 막 부하 설비들은 부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러면 그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보니까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5조에 보면 이제 양식이 나왔잖아요.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어떻게 만듭니까? 양식이 배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관리 규정을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싹 다듬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자만 바꾸면 되잖아요. 글자만 바꾸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그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 없는 분은 이제 다운받아 가시면 돼요. 다운받아 가시면 돼요. 예전에는 제가 뭐 메일로 드리고 하면서 뭐 커피값 2,000원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일체의 그 금전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금전거래는 하지 않으니까 네이버 카페 이디라 TV에 오시면 오늘 영상이 딱 저장되어 있고 전기안전관리자 편에 와서 보면 양식이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운받아 가시면 돼. 이제 카페를 들어가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이디라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디라 TV가 나오죠. 이걸 누르시면 돼요. 자, 눌러서 올라가시면 어디에 있냐면 자료 제공 한글 엑셀 이걸 누르세요. 누르고 나면 2번 이렇게 2번 눌러가면 전기 안전관리 규정 타현장 안전관리 규정 이걸 이렇게 다운받아 가시고 이것도 다운받아. 전기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면 제5조에 뭐가 있냐면 자체 전기 설비 안전 점검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이 있으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연차점검, 반차점검, 연차점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체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우리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퉁 틀어서 전기안전관리제 직무의 일부분, 전기안전점검은 아주 일부분이야. 일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직무고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고시라는 이름에 이게 좀 이게 힘들어. 좀 강압적인 것도 있고 안 했을 때는 뭐 벌금을 물린다, 뭘 물린다 하니까 겁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겁도 먹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뭐 사람들이 좀 산다고 거기는 막 의무조항으로 해서 안전공사 같은 데서도 가서 뭐 했냐 안 했냐 막 따져 묻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와버립니까? 야, 이게 뭐냐 이거 겁나는 거야. 이게 직무고시가 겁나는 거야. 이것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대행 줘. 대행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대행 업체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전관리 규정에 자체 안전관리 규정에 뭘 있습니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체 점검을 하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고압설비까지 있다 해요. 고압설비에 관련된 계전기 측정하는 계측기가 있어야 돼. 이런 것을 우리가 갖출 수 있나? 저압 쪽에 하는 계측기는 그래도 비싸도 몇십만 원 해도 하나 사볼 만한데 고압 쪽까지 계측기를 전부 갖추면서 근무할 수 있냐 이거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고압 쪽을 계속 밀어붙여버리니까 고압 쪽에 대해서 강압적인 부분을 해야 된다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야. 현장에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이거 안전관리 자가 이거 겁먹어가지고 이거 대행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자,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전기기사로 취업하고 나면은 이 제일 문제가 전기안전관리 규정,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야, 이거 직무고시 점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 이런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지. 언젠간 해야 되겠죠. 언젠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런 법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지금 제가 전기실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는 정전이 됐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정전이 한 번 됐구나. 제주도라는 특성상 한 번 됐는데, 여러분 현장에 또 아니면 가정에 정전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있을 수도 있어요. 정전 안 된 곳도 있고 된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깜빡 된 곳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실에 근무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전기 품질이 좋아요. 전기 품질이 좋다 보니까 정전이 안 돼. 정전이 안 되면 이 전기 설비를 뚜껑을 열 일이 있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정전이 안 되면 없어. 뚜껑을 열 일이 없어. 자, 그러니까 직무고시에서는 이제 그래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기에 한번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점검도 하고 뭐 쏴도 보고 측정도 하고 이렇게 해라. 또 연차도 한번 해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뚜껑 열어볼 일이 없어요. 또 뚜껑 열어서 뭐 점검할 일이 없어요. 수전설비 부분은. 왜 그러냐면, 수전설비 부분에서는 진짜 처음에 공사를 단단히 해놓으면 뭐 풀리거나 뭐 하거나 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 왜? 부하가 많이 쓰다 보면은 뭐 변압기부터 세게 막 웅거리고, 뭐 콘덴서도 뭐 오락가락하고 뭐 이러다 보면 뭐 콘덴서도 배불러 터지기도 하고, 이러한 사고가 나는 곳이 있어요.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이에요. 직무고시 점검한다, 뭘 한다 해도 사실상 실제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맥 풀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맥 풀리는 거. 뭘 해야 될지 하긴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정전도 못 시켜.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하니까 뭐 내리지도 못해. 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막 비파게 뭐 열화상 카메라 찍고, 뭐 요즘 뭐 말 좋습니다. 활선 점검. 이거 말 좋죠. 말 좋아요. 뭐 그게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 다 활선 점검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점검을 해서 보면 점검하는 건 좋아. 점검하는 건 좋은데, 점검을 하려고 해서 보면 결과가 어떻게, 점검을 했어. 그러면 대부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대부분 결과 다 양호가 나오는 거예요. 다 양호. 그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상 없다는 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검하는 진짜 점검은 언제 한번 합니까? 2년에 어떠한 현장,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중요한 건물들은 2년에 한 번 합니다. 2년에 한 번 정기 검사하는 곳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해요. 3년에 한 번 하는 정기 검사하는 곳에서, 그 안전공사에 왔을 때, 안전공사 정기 검사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전체 설비를 다운시킨다 이거지. 다운시켜. 즉, 차단시켜서 직접 전체 점검을 합니다. 수전설비 부분. 안전공사에서 저압을 안 하잖아요. 수전설비 부분을 딱 점검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부분 점검해요? 우선 뭐 계전기 부분 점검하죠. 그 다음 휴주 부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부분 점검하고, 저압 부분 점검하고, 접지 부분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 그 다음에 거기서 미흡하다 하면 뭐 재검도 하는 현장도 있어요. 자, 이 검사만 가지고도 수전 설비는 운영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반차, 연차 점검을 막 노심초사해서 안 해도 사실은 돌아간다 이거예요. 돌아간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점검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일단 아시고 근무를 하시는데, 근무하시는데 이런 걱정하면서 근무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야 해결돼요? 이 안에 들어와야.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고 어디 가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밖에서 아무리 본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기사를 이제 취득하시고 하면 취업을 하시고 나서 해결해 나가시면 된다. 그리고 점검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그 일하는데 점검, 내가 전기기사 왔으면 헬멧 썼어. 제가 이래 헬멧 썼어요. 헬멧 쓰니까 야, 양 선생 보니까 저 맨날 헬멧 쓰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근무하는 건가? 아닙니다. 헬멧 안 써요. 헬멧 안 써요. 제가 왜 헬멧 쓰니까 헬멧 쓰냐? 제가 나이가 50만 돼도 헬멧을 안 쓰겠어. 60 하나를 먹다 보니까 얼굴이 막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헬멧을 잘 안 썼는데 요새는 헬멧을 싹 써보니까 보기가 좋더라고. 업무해서 막 사진 찍어서 실적도 남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헬멧을 쓰는 게 기술자다워 보이고 헬멧을 안 쓰면 좀 안다워 보여. 그래, 헬멧을 쓰시면 멋져 보입니다. 헬멧이 귀찮은 게 아니고 멋져 보여요. 말이 조금 삐나갔지만 어떤 데는 이제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 오고 나서 야, 이거 점검한 거 있어요?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하시고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전기안전공사가 우리가 관입니까? 전기안전공사. 우리를 협력해서 검사해주고 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어떤 직원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 전기기사라. 전기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전기기사협회에 다 등록된 사람입니다. 같은 회원이요, 회원. 그러니까 원수지간이 아니고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못했다 하면 못했다고 그냥 얘기하세요. 벌 줄 겁니까? 그러니까 막 벌 준다, 벌가금 준다, 과태료 준다. 벌금. 여러분들이 벌금을 맞는다 하면 벌금 그냥 뭐 전기안전공사에서 때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벌금은 뭐예요?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법의 판단.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벌금은 법의 판단을 받아서 벌금을 때려야 되고 과태료는 어디서 때려요? 뭐 시, 군, 구청에서 뭐 과태료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법의 판단을 가지고 벌금 먹이고 뭘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좀 심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금 과태료 맞을까 봐서 막 현장에 전기 현장, 시설 현장이 막 벌금 과태료 빠바바방 막 맞느냐? 잘 안 맞아요. 전기 안전관리자, 뭐 기계 안전관리자, 무슨 가스 안전관리자 막 선임 안 해서 벌금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선임하려고 노력하고 직원을 못 구하면 사정 얘기해가지고 사유서 써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연체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행 보조자를 임시 선임하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웬만하면 벌금을 안 때리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벌금 맞는 일이 있어. 어떤 때? 재수없이 타켓트가 된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어떠한 사회적으로 큰 사고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본으로 막 조사하러 와버립니다. 그때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때는 막 현장이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뭐가 돼요? 지적받잖아요. 근데 전기안전관리자가 벌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건 건물주가 대상이야. 건물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벌금 내거나 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뭘 안 했다. 내가 이 업무를 안 했다. 안 했으면 내 업무의 책무가 좀 미흡한 것이지 이 책무의 책임은 누구냐? 사업주. 건물주다 이제 건물주. 여러분들이 뭐 관리소장에서 관리소장도 하나의 관리의 이제 중간 관리자만 될 뿐이지 벌금을 내는 사람은 누가 내냐? 이 건물주가. 모든 책임은 건물주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대행하다 보니까 업무 미숙하면 그게 좀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서류들은 어떻게 갖춰놔야 됩니까? 서류들도 갖춰놔야 되잖아요. 그럼 서류는 뭐 이 서류, 저 서류, 요 서류 막 있습니까? 예. 서류는 현장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들다 보면 일지부터 만들잖아요. 일지부터 만들고 내가 근무하면서 이제 상식으로 익혀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서류가 됩니다. 서류가 돼. 어떤 걸 만들어라 해서 막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 다음 뭐 만들어서 막 썼어. 누가 검사하는 데가 없어. 보존을 3년 하라, 4년 하라, 뭐 법 이렇게
안전관리법에도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3년 하라 4년 해서 제대로 보관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막 용역 현장 같은 데 2년 해서 가버려. 그러면 뭐 자기가 쓴 서류가 어디 있는지 누구 챙겨 놓습니까? 나중에는 다 쓰레기가 되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같은 것은 자기가 근무할 때 있으면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착착착착 일단 써서 만들어 놓으시고, 서류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기준이다. 근데 제가 제일 매일 강조하는 건 어떠한 서류가 이 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 서류가 있어야 된다, 요 서류가 있어야 된다보다도 없을 수도 있잖아. 없을 수도. 그러니까 일지에 쓰고, 일지에 모자라면 후면에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 어떠한 사고가 났었어, 어떠한 뭐가 있었어, 내가 보고를 했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싹 보고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올려주는 거예요. 보고를 해주는 거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거. 그래서 꼭 어떠한 규정된 서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현장 보면 큰 현장, 지금은 저는 이제 작은 현장에 왔잖아요. 그런데 큰 현장, 직원이 막 20명, 30명, 40명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못하잖아. 계속 일을 했는데 일에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서류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서류를. 그러다 보면 서류가 이만큼 돼요. 그런 현장은 서류가 많습니다. 서류가 많아요. 그럼 그게 법적인 서류고 뭐 무슨 필요한 서류가 아니고, 일하다가 그 현장에서 뭐 일 있으면 어떤 갑질하는 새끼가 하나가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하면 이것이 막 서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자기 노하우 가지고 서류 만들고, 이러다 보면 이게 서류 정리가 안 되면 일지가 이만큼 있는 현장이 있어요. 일지가 이만큼 있는 현장이 있다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출근해가지고 일지 쓰다가 볼일 다 보는 현장도 있어. 일지 쓰다가. 요즘은요, 엊그제 한 얘기도 다 까먹어. 얼마 전에 분명히 제주도 와서 저를 만났대요. 그래서 제가 막 대접을 해줬다는 거야. 오늘 무슨 얘기가 있어서 통화를 한번 했는데, 저번에 안 만났습니까? 이제 안 만났습니까? 막 물어요. 이야, 까마득하게 까먹는 거예요.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장의 설비들 막 휴지 용량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얘기하지만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리바이벌 해야 되는 거예요. 리바이벌. 그럼 이런 이드라 TV 같은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자꾸 얘기하고, 여러분들 심심하면 뭐 한 5분 10분이라도 영상 조금 볼 수 있고 참고하고, 그거 가지고 뭐 당장 뭐 써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항상 이 전기실 아니면 시설 관리 바운드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공존하다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서로 공감되고 실력도 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막 일 만들어서 찍어서 올리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거 안 하면요, 저는 현장 와서 뭘 하느냐, 하루 종일 자면 돼요. 그럴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현장에 여유가 있어요. 오늘 팡 터지기도 하지. 그 시설관리 현장이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시설관리 현장은 여러분들 급여가 조금 적은 이유가, 감시 단속직이라고 막 하잖아요. 감시직은 뭡니까? 경비 업무를 감시직이라고 하고, 단속직이라 그래요. 단속직. 여러분들 단속직인데 전부 다 단속직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끈을 딴이야. 업무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끊었다가 속행 이어졌다가 끊었다가 이어졌다가, 이것을 단속직이라 그럽니다. 단속직. 일 없을 때는 어떻게 업무가 돌아갑니까? 그냥 뭐 대기 상태예요. 대기 상태. 경비는 눈으로 계속 봐야 되니까 감시직으로 들어가는데, 시설관리 업무는 감시는 빠지고 단속이 들어가는 거야. 끈을 딴, 내가 끊어졌다, 업무가 끊어졌어, 오늘 지금 당장 할 일이 없어. 그러면은 대기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기 모드. 대기 모드, 운전을 하는 것은 뭐 알아서 돌아가니까. 전기가 지금 계속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가만히 있어. 이거 쳐다만 보는 거야. 이거는 대기 모드예요. 대기 모드. 전기 기사 자격증에서 선임하면, 큰 현장이면 어떻습니까? 야간 안 쓰잖아요. 주중 근무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속직에서 해당이 안 돼. 단속직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거는, 단속직은
교대 근무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교대 근무자들한테. 주간에는 일이 많을 수도 있고 계속 앉아서 거의 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는데, 야간 근무는 다 빠져나가니까 거의 대기 모드가 많단 말입니다. 대기 모드가 많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속직이라고 해서 어떠한 계약도 해버리냐면 감단 계약을 해버립니다. 감단 계약. 감단 계약이 뭐냐? 감시 단속직 근무, 경비하고 시설 이렇게 야간 근무,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데 야간 근무도 하고 휴일 근무도 돌아가고 로테이션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휴일 야간에 수당이 커져버린다. 1.5배씩 커져버린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특별히 고용계약을 하는 겁니다. 감시 단속직 고용계약을 해서 휴일 근무도 평일 근무처럼 수당을 줄 수 있게끔 허가를 받는 거예요. 관에서 허가를 받는 거야. 그리고 대신에 이 사람들한테는 근무를 덜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야간 근무인 경우엔 이러한 업무를 하니까 이런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단속, 끊을 단 쉬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휴게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냥 휴게 시간 보장해줘. 그럼 휴게 시간 보장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니까 뭘 해줘요? 휴게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휴게실을 만들어 줬는지 안 줬는지 보장해요. 뭐 침대도 놔줘야 돼. 그 다음에 냉장고도 놔야 돼. 테레비도 놔줘야 돼. 이것을 검사합니다. 검사를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막 교대직 근무해요. 교대직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감단 계약을 안 했어. 감단 계약을 안 했어. 감단 계약이라고 해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근로계약서에 감단 계약 근로계약서를 내밉니다. 거기에 사인됐으면 본인이 그 적용을 받아서 그거에 맞는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감단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다? 내가 교대직 근무를 하는데 휴게 시간도 없고 막 없고 이렇게 계속 뭐 그냥 앉아서 방제실은 방제실 아니면 감시실에서 24시간 자도 못하고 이탈도 안 되고 막 근무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풀근무입니다. 풀근무. 사실은 근로계약이 위배된 풀근무예요. 그 계약서로 안 써졌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역회사 근무한다, 조그만 한 현장에 근무한다면 그 분들이 몰라. 여러분들이 그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기사로 취업하시려고 하는 분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취업이 돼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취업이 돼야 되는데 걱정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아무데나 일단 취업이 돼야 되는 거. 그 두 번째는 가서는 현장을 익혀야 되는 거.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내 업무가 어떤 건지. 내 업무가 헬멧 쓰고 맨날 이렇게 수전 설비 들어오는 업무는 사실은 핵심적인 업무 같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업무가 아니고 아주 간간히 이루어지는 이게 감단 단속 업무가 되는 거예요. 끊을 단 거의 안 들어와 보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 보질 않아. 아파트 뭐 전기실 같은 데 지하 저쪽에 어디 구석에 박아져 있잖아요. 거기에 막 들어가 봅니까? 안 들어가 봐요. 안 들어가 봐. 그냥 그래도 내가 정신을 똑바로 가진 전기기사면 아침 출근하면 시간을 만들어. 아침에 뭐 바로 뭐 순찰 돌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만들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사실상 이제 시설 관리 업무하면서 막 뭐 이런 데 돌아보면서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설 관리 업무에 종사하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얘기는 뭐 두서는 없지만 조금 마음을 차분히 갖고 내가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60세 정년 지나서 70세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뭐 이제 제가 창원에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뭐 60대 중반쯤 되시는 분도 어딘가 뭐 출근했다고 하고 저하고 뭐 밤에 이 걱정 저 걱정 하면서 전화 오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책임자도 아닌데 걱정을 많이 해. 그건 뭡니까? 책임감이 있다는 거지, 책임감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드라 TV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술적인 얘기보다도 실무에서 이제 우리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이제 대화로서 많이 얘기해 드릴 테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을 어떻게 많이 하자 이런 걸 점검하자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이런 것보다도 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누구도 도와줘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안전공사 직원도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야. 서로 도와주는 거지, 서로. 그 사람들 먹거리는 우리가 또 먹거리 아닙니까? 먹거리니까 우리도 도와주고 자기들도 우리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업무 부담, 즉 전기 업무 부담을 크게 안 가지셔도 된다.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